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 그래서 전세값이 치솟고 있다. 그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교수님 실제 상황 그렇습니까? 네, 실제 상황 그렇습니다. 1월 23일 이후로 급격하게 전세 매물이 더 감소해서요. 예. 이건 서울 수도권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수준인데 어떤 경우에는 예를 보통 이제 매매 물건하고 5대5나 4대 6대4, 6대4 뭐 좀 차이 날 때 7대3 수준인데요. 예.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은 9대1에서 95대 5 이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 현상은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이 5월 9일이잖아요. 5월 9일. 5월 예. 9일까지 다주택자들. 팔아야 되다 보니까 이 전세로 이어서 가돌려던 분들이 다 그냥 스톱을 하고 이걸 다 매물로 다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놓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근데 그 부분이 그냥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그냥 거의 씨가 마른 단지도 있고 네. 일부 뭐 조금 뭐 이렇게 충격이 크지 않은 데들은 이제 그래도 한 20% 10%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 있죠.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수도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세가하고 매물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약간의 이게 경우도 뭐 담합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전세가가 그전에 5억대였어요. 네. 근데 이제 매매가가 8억이었어요. 예. 맞죠? 대충 한 60% 70%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걸 던지고 나니까 시장의 반응이 실수요자들은 정말 냉정하거든요. 네. 집값을 제가 예전보다 못 받겠다 싶으니까 좀 내렸는데 네. 전세는 물건이 없다는 걸 아는 없으니까. 거죠. 그러니까 전세 놓을 분들은 뭐예요? 5년, 10년 기다리겠다는 얘기니까 그냥 7억에 올려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실수요자 중에 무주택자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네. 근데 가려니까 대출이 6억 원 되는데 부담이 되는 분들은 못 가잖아요. 요게 지금 임계점에 와가지고 정말 모자른데 거래가 요새 줄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5월 9일 이후입니다. 5월 9일 이후 9일 다주택자. 이후에는 이게 풀리죠. 풀린다. 네, 왜냐하면 팔려고 내놨는데 처음에는 세입자가 없는 것만 팔렸잖아요. 네. 그래서 집을 내보낸 분들도 있어요. 빈 집들. 네. 강남에 가면 좀 꽤 있습니다. 어. 비어야지 됐는데 이제 다주택자 세입자를 유예를 해줬잖아요. 임차인까지. 그것 때문에 물건이 더 나왔고 예. 이 부분들이 그러면 5월 9일 딱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못 팔았잖아요. 네. 그럼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니까 어떻게 돼요? 팔 마음이 안 들잖아요. 팔 수가 없다. 그러면 자금이 이미 비었잖아요. 빈 집은 메꿔야죠. 예. 그럼 전세로 내놔야죠. 어.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5월 9일 이후에는 다소 완화가 된다. 그래요? 뭐 이렇게 생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성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전세 지금 상황 심각하고 가격도 오르는 게 이게 그렇죠. 5월 9일 양도세 중과 이 데드라인이 지나고 나면 전세 매물이 조금 더 나와서 조금 진정될 거다? 그럴까요?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전세 사실 그동안의 전세 물량 부분의 주요 공급처는 신규 공급 단지였습니다. 실제 신규 공급 단지에서 신규 전세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예. 왔었는데요. 실거주 요건들이 강화되면서 최근에 와서는 신규 단지도 별로 없지만 신규 단지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전세 물량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가 조금 심한 표현을 쓰자면 전세 박멸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박멸.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대단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세 물건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고 그리고 전세를 주려고 했던 과거의 분들도 사실은 비어놨던 집을 갖다 다시 전세로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추가적으로 자기들가 부담해야 될 세 부담에 대한 것들을 갖다 대응하기 위해서 네. 월세 자체도 월세로 지금 돌리는 굉장히 거. 물량도 급격하게 소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신문에 표현된 바에 의하면은 뭐 아실이나 아파트 실거래가나 이런 데에서 지금 발표된 바에 의하면은 지금 특히 강북 지역, 성북, 중랑, 노원 등 강북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80%가 감소했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전세 물량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세에는 향후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의 취지 자체도 이 전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5월 9일 이후에는 완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완화되지 않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전세 대출 보증금에 대한 어떤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막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는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사라질 수도 있는 특별한 어떤 고가의 전세를 제외하고는 사실 전세는 아마도 실종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전세를 구해가시는 분들 좀 걱정스러운데 마지막으로 집값 동향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한국부동산의 주간 아파트 동향을 매주 발표하는데 그동안에 강남 3구 집값이 상당히 약세. 그 외에 한강벨트 이 외에는 또 상당히 상승세 폭이 커지는 상황, 차별화되는 상황이 조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어질까요? 이제 이어지고 있다가 4월 초부터 좀 꺾였습니다.
이달 네, 초부터? 6억 대출 왜냐하면 25억 이상은 2억 대출이고 예. 그 밑에 구간은 4억인데 15억 이하는 6억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25억, 30억짜리 집이 2억 대출을 해주면 네. 10억짜리는 그러면 당연히 1억 정도 해야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에는 잡았는데 어. 우리 강남 사고 5분이라고 그러죠. 예. 고급 주택들은 잡았는데 밑에는 도리어 푼 효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억이 대출이니까 10억이면은 그냥 4억 보증금 갖고 어떻게 그냥 사인하게 마련해가지고. 되니까 예. 이 부분이 쭉 올라오다가 10억짜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3억까지 된 데가 많습니다. 네. 노원구 같은 데도 5억 가던 게 어, 7억, 8억 이렇게 그렇게 많이 올랐네요. 가다가 3월 말부터 4월에 묶였습니다. 멈췄어요. 왜 그렇죠? 가격이 멈춘 이유는 뭐냐면 쫓아가던 분들이 여기서 이제 여력이 떨어진 겁니다. 너무 높다. 6억 대출의 이자가 생각해 보시면 상당하거든요. 예. 한 200, 300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낼 소유층이랑 소득 수준을 구간을 생각해 보면 네. 주택 가격이 그 임계점이 이제 3월 말에 왔다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4월 초부터 중순까지 거래량이 좀 갑자기 3월하고 다르게 됐어요. 네. 많이 지금 꺾였거든요. 예. 그 얘기 뭐냐면은 약간 끝나고 나면 그 파시려는 분들은 이미 다 거쳤고 가격을 고수하려고 그럴 거고 네. 근데 사시려는 분들은 여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이건 뭐 관망의 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여력이 안 되니까 포기. 약간 기다리고 포기하고 정부 정책만 보잖아요. 네. 그럼 그 얘기 뭐냐면 하반기에는 거래가 감소할 것 같아요. 많이. 감소하면서 정부 정책에 받쳐주면은 네. 가격이 좀 안정되겠지만 못 받쳐주면 정부 그나마 정책이라면 쫓아가는 분들이 생기니까 시장이 좀 상방 압력은 강하지만 예. 힘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두성규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 흥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 폐지 논란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